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일부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온기가 퍼지는 종목군과 섹터가 굉장히 많은 오늘입니다.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오늘 이 시세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자, 오늘 유영하 과장님과 전략 세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함께 가지고 있네요. SK 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추가 시세 냅니다. 이틀 사이에 6% 정도 올라서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오늘 돋보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이 전기차 전고체 관련해서 특허 출원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자동차 쪽과 내년도 CES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까지 같이 끌고 가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신재생과 친환경차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하나솔루션과 같은 신재생 쪽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같이 올라갑니다. 리튬주가 지금 한 30분 사이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점도 돋보이기도 하네요. 자,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해 나가면서 저희 일단 ASR 종목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TLB 갈게요. TLB가 말씀 주신 게 10월 27일입니다. 목표가 3만 원 주셨었고요. 지금은 27,4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TLB가 요즘 반도체 쪽에 또 새로운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네. 이 DDR5 이슈가 좀 부각됐어요. TLB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DDR5의 가동률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저점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서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LB 보유자분들은 우선 홀딩하시고 목표가 돌파하게 되면 저희 한 번 더 AS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TCK 잡아보도록 할게요. TCK도 목표가 부근입니다. 지금 11만 2,700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유자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것도 홀딩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TCK가 또 목표 주가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CK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이제 낸드 가동률 올라가면서 또 계속해서 좀 흐름을 좋게 타고 있는데요. 먼저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 한 186억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분기 대비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뭐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주요 장비 업체들이 부품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시안 쪽 가동률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동사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낸드 가동률 회복에 저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시안 쪽이 이제 낸드가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3분기 말에 이제 한 30% 가동률에서 내년 상반기 중엔 7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 반등의 핵심 제품인 이 8세대 V낸드가 이제 내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마 출시가 이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TCK는 계속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는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지금 투자 포인트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 없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900억대로 또 영업이익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잡아주셨고요. TCK 살폈습니다. 저희가 수익 ASR 종목이 많네요. 12월 첫 거래일에 말씀 주셨던 백산도 보겠습니다. 백산이 어제 거래가 강하게 실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생겼는데 어제 8% 정도 올랐단 말이죠. 역시 이 종목도 홀딩일까요? 네, 이거 종목도 뭐 홀딩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IR 해서 제가 이제 그 톤을 듣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전히 긍정적인 톤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매출액 5천억에 영업이익 600억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프라이즈긴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
것들로 보고 있는 것이 일단은 지금 전방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두 번째로는 테슬라나 스텔란티스 향으로 차량용 제품에 대한 신규 고객사 확대가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넘어서 2025년까지도 지금 인도네시아 증설 물량이 아마 연간으로 매출액 500억 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2025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사는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겠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좋다라고. 꾸준하게 저희 그러면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짚어가겠습니다. 자, 세 종목 AS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실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수급의 향방부터 열어봐야겠죠. 연기금과 사모펀드 한 주에 어떤 걸 샀나 봤더니 이 민트색은 다 반도체고요. 연두색은 중국 이커머스 관련한 종목들. 2차 전지가 한동안 잘 안 보였었는데 네. 다시 등장하네요. 네. 일단 2차 전지가 이제 살짝 등장을 했었다가 아마 이제 이번에 이제 파워르장의 반전 비둘기적인 선언에 의해서 아마 오늘은 또 시세가 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인상의 그 피해주였던 섹터였던 뭐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자동차, 네. 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올해 그래도 좀 한번 잘 나갔었던 뭐 화신이나 성우 하이텍 이런 것들 정말 지금 바닥에서 200일선 아래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조금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내년으로 가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좀 펀더멘탈 쪽을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수급 중에서 좀 주목해 보실 것은 요 섹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네. 여기에서 보시면 화장품 쪽에서 아이패밀리 SC가 이제 그 사모펀드가 조금 집중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예, 네, 이제 화장품 뭐 많이 매수를 기관들이 하고 있지만 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친구도 최근에 이제 IR을 하면서 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좀 내년에도 괜찮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공유를 한 것 같은데 4분기 좋게 나올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 72억 원대로 YOY로는 거의 270% 성장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리브영에서는 연말에 어워즈를 해요. 올해 뭐 잘 팔렸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 약간 마케팅 요소로 이제 선보이는데 해외 고객사들이 엄청 방문했다는 기사를 네,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롬앤이 이번에 이제 그 어워즈 립 제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선정이 되면 또 약간 가파르게 좀 매출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연말 이벤트나 채널별로 뭐 기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2024년에도 아이패밀리 SC는 매출 탑라인이 한 20% 정도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해외 매출도 국내 매출 2배 이상 규모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일본 쪽에서 워낙 잘하는 회사이긴 한데 중국, 동남아, 그다음에 미국까지 영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점이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사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마케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NS나 바이럴 효과에 의해서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비용단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기민하게 지금 마케팅도 대응을 하고 있고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관들도 그러한 요소를 좀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급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 힌트도 잡아봤고 그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섹터 외에서 화장품 내에서도 또 관심 둘 만한 종목 살짝 짚어주셨네요.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과장님이 어떤 종목을 오늘 공개하실지 오늘의 잠금해제 종목 열어보면 FNS테크입니다. 디스플레이주에서 이제 HBM 핵심 소재주로 변모한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또 워낙 반도체 이슈가 핫해요. 반도체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혹은 CXL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교집합 들어가는 종목 찾기도 바쁜 것 같고 네. FNS테크 모멘텀 잡아주세요. 저는 HBM 이제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HBM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테마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숫자가 나올 쪽은 여전히 HBM이라고 내년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HBM 중에서도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HBM주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HBM주들이 손이 지금 안 나가는 이유는 너무 다 반영이 돼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HBM주는 근데 또 발굴하면 갑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FNS테크는 기존에는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 장비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HBM 소재주로 지금 최근에 좀 변모를 하고 있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독점하고 있는 HBM3 이 시장을 삼성전자 진입을 좀 임박하게 앞두고 있다라는 게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올 연말에 최종 품질 승인 완료 후에 아마 이제 엔비디아나 AMD 쪽으로 그 이외에도 한 10개 정도 이상의 공급사에게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는 HBM3E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아마 현재 이제 이 HBM3E의 양산 시점은 내년 2분기가 이제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먼저 이제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삼성전자는 약간 늦을 것 같아요. 3분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B100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춘추 전국시대가 만들어질 거고 서로 정말 경쟁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아마 선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해 보실 게 지금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가 캐파가 HBM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네. 내년에 4분기가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앞섭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삼성전자 HBM 서플라이 체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케이스텍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제가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이 회사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 밸류 체인에 지금부터 주목해보자라고 힌트를 주셨고 그 가운데서 이 종목의 메리트 지금부터 더 파헤쳐 가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장비주의 세계에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건데 사업 비중 혹은 매출 비중이 각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좀 비교를 제가 시간 흐름으로 해드리면은 네. 2015년에는 동사가 장비 비중이 84%였고요. 부품 소재는 15%입니다. 근데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는 게 장비주는 캐펙스 투자 안 하면 네. 사실 이제 좀 업황을 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그 절치부심한 것 중에서 하나가 반도체 소재주 쪽으로 우리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지금 2022년만 보시더라도 장비 부품 비중이 장비 쪽 비중이 64%, 부품 소재가 35% 네. 정도 되거든요.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내년에는 요거 역전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디스플레이 장비주가 아니라 반도체 소재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인데, 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에 CMP 패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HBM 공정 중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CMP 공정인데요. 그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공정 쪽에서도 앞으로 계속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도 이 CMP 공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제 그 패드가 반도체 CMP 공정에서 웨이퍼와 맞닿는 물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슬러리를 웨이퍼에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웨이퍼 위에 소자간 배선과 배전을 이제 절연하기 위해서 절연막을 이제 연마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좀 평탄하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쌓는 작업이잖아요, HBM이.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 원래 이제 이 부분을 누가 하고 있냐? 듀퐁사가 그냥 80% 그냥 다 점유하고,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네. 과점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납품을 받겠죠.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니즈가 있어서 이 회사가 2015년부터 삼성전자랑 이제 개발을 했고요. 지금 HBM CMP 패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곧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CMP 패드는 아마 물량이 늘어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올해가 80억 정도, 근데 내년이 한 200억 정도로
좋고 마진율도 좋고 이거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본업, 본업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네. 장비도 괜찮아요. 장비도 올해 이제 그 삼성 쪽에서 나온 세 가지 장비 360억 다 수주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추가적으로 60K까지 조금 확대하면 또 추가 수주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는 시총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출 영업이익 내년에 보고 1,500억까지 일단은 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FNS테크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10월 달까지 정말 재미없는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1월경부터 힘내기 시작해서 지금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 FNS테크, 삼성전자, HBM 관련한 종목으로 다른 HBM 종목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라는 점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아직까지도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걸 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이글루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AI 보안주에 주목하라. 결국 AI가 성장하고 그 모든 것들의 정보가 이렇게 오픈되기 시작하면서 보안에 대한 중요도는 나날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민간 기업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도 좀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 회사는 국내 공공 부분 MS 1위 보안 관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9월에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로드맵도 수립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한다라는 것에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27년까지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최근 내만 예산 총 1조 원 정도의 그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주는 저는 이글루라고 보고 있고요.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저는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해서 내년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원래도 AI 솔루션 같은 것들을 잘 하고 있었지만 그런 7월 말에 인공지능 AI 탐지 모델 서비스인 에어라는 것을 출시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AI를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 감소도 되고 보안 서비스의 어떤 기능적인 상승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없던 것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박 쪽에도 사이버 보건력에 대한 강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4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이후에 건조되는 신규 선박의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강화된 이 솔루션 탑재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소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국제과제 선정과 개발을 실제로 이 회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 7월에 포스텍과 MOU 체결해서 그 요런 뭐 조선이나 해양 쪽의 보안 사업 확장을 위해서 그 이제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신규 선박이 한 260척 달하는데 그거 이제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쪽으로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국내 쪽만 조금 잘했었는데 해외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진출해서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어떤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 공공발주는 굉장히 단가 측면에서 올려잡기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뭐 라면이건 뭐건 해외 네, 판매될 네. 땐 좀 더 비싸게 판매되는데 이것도 그런 가격적 모멘텀이 네,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도 사실 ASP가 높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해외 같은 경우는 또 그 파이오링크랑 같이 시너지 해가지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더 ASP는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이제 앵커님이 예리하게 이 회사 1년 내내 쉬었는데 왜 지금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회사는 아무래도 공공기관 쪽으로 수주를 받다 보니까 4분기에 거의 실적이 몰아서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 20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4분기에 거의 뭐 1년치 장사를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글루 차트를 보면서 약간 차트상 이렇게 주봉 월봉 쭉 보니까
연말 연초가 좀 강한 네, 거예요. 이런 네네. 패턴에 있는 건 계절성이 좀 있나 보다 싶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 조금 와닿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글루를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1차는 뭐 한 목표가 7,500원 정도, 7,500원.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경에 터치했던 가격 7,500원 우선 1차 목표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글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과 또 수급상의 힌트 종목들까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다시 보기 하시면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